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1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특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그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챕터에서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드릴게 사인크립션이라는 게 있고 또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개는 뭐 데이터 아웃소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 챕터의 내용은 데이터 아웃소싱,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내 개인이 소유한 장비나 장치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 내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죠. 저도 이제는 제 많은 데이터들을 드롭박스라고 하는 곳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이런 곳에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들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이렇게 자기 PC 또는 USB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도 이 데이터 아웃소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여러 보안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챕터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인크립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인크립션은 서명과 암호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별도로 하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했죠. 전자 서명하는 알고리즘, 암호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따로따로 존재해서 우리가 비밀성도 필요하고 인증도 필요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다른 알고리즘, 두 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암호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밀성도 제공하고 전자암호도 제공하겠다 그러면 사인 메시지를 사인해야 되겠고요. 이게 사인 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 암호하는데 여기에 M하고 S를 동시에 넣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서명 따로 하고 암호화 따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크립션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각 별도로 하는 방식, 각각 별도로 하는 방식에서 요 S가 요거의 비밀성도 필요하면 요 안에다 같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넣어서 제공한다고 치고 이렇게 각각 별도로 하는 방식보다 좀 더 저렴하게 동시에 제공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인 인크립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사인 인크립션을 하게 되면 이 별도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밥만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비밀성까지 제공하니까 밥은 앨리스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비용은 각각 별도로 했을 때보다 전체 비용은 각각 별도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보다 연산 비용과 그 전체 값의 길이 측면에서도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장에서도 한번 살펴본 게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인증 암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증 암호화 중에 AED라는 모드가 있었는데요. Associated Data, Authenticated Encryption인데 AED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C하고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맥, K, C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암호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다 암호한 다음에 맥을 하게 되면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GCM이라는 모드가 만들어졌어. 이 GCM 모드는 암호화와 맥 값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용도입니다. 즉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연산과 어떤 연산을 항상 같이 많이 해요. 그러면 얘들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뭔가 해가지고 좀 속도도 향상시키고 결과값의 길이도 줄이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사인크립션이 되겠죠. 사인크립션. 그래서 그런 용도들이 있고 그렇게 해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법은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RSA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N의 모듈러스와 MB의 모듈러스가 있을 때 NA가 MB보다는 작아야 되는 어떤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시지만 위처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인크립션 알고리즘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크립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인크립션이 있다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은 A라는 어떤 연산이 있고 B라는 연산이 있고 A 연산과 B 연산을 자주 한다. 같이 동시에 같이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든 결합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고 연구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사인크립션이라는 게 있고 또 GCM 모드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아웃소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아웃소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부 서버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서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웹 하드에 한다든지 이제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원 드라이브, 뭐 네이버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에 내 데이터들 올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 아웃소싱이고 일반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보통의 기업들은 이제 이게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제약회사다. 그래서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들도 IT가 필요하죠. 재고 관리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인사 관리 위해서도 필요로 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큰 회사들은 자체 그 IT 회사를 하나 또 만들죠. IT 회사를 만들고 그 IT 회사들이 자체 서버들을 구축하고 장비들 구축하고 그 거기에다가 또 그 필요한 시스템도 만들고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데이터를 뭐 그런 제약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하고 장비도 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구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비용을 줄일 수 있냐?
장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 줄일 수가 있죠.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유지하던 걸 이제는 외부 업체에 내 데이터까지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발전하면은 연산도, 컴퓨팅이라는 연산 자체도 이제 내 내부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데이터의 아웃소싱입니다. 계산의 아웃소싱. 요거는 좀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컴퓨터에서 계산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그 외부 클라우드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보내서 거기서 계산을 다 하고 결과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할 때도 결국에는 내 데이터가 일로 갔다 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내 내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 사적인 데이터가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보 노출의 문제가 있고 조작의 문제가 있고 손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이제 기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불안 요소가 있어도 너무 편리하니까 저는 그냥 믿고 맡기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드롭박스에 맡기는 거죠. 편리하니까. 내 데이터가 드롭박스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저는 많이 안 해요. 제가 정보보호를 전공했는데도 so what? 내 데이터 뭐 사적인 데이터 있죠. 근데 좀 위험한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 있죠. 아, 저 교수님이 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드롭박스에 쓰고 있다? 좀 겁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위험해지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 되면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불안 요소를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게 바로 이제 연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연구의 중심이 됩니다. 데이터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 불안한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뭘로? 정보보호 기술로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노출 문제. 노출 문제는 암호화해서 유지하면은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암호화하지? 이제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노출 문제는 암호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하고 손실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결성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데이터가 내 의도하지 않고 변했어요. 근데 그 변한 것이 내 잘못인지 서버의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해주겠다라는 게 무결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데이터 아웃소싱 할 때 두 가지 측면은 노출에 대한 문제. 근데 노출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 해도 조작이나 손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보보호 기술을 써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아웃소싱을 요구하는데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기능적인. 이런 노출 문제, 조작 문제, 노출 문제, 조작 문제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데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노출 문제,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데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편리성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 기능적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건 공유하고 싶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드롭박스에 올리더라도 내 지도학생들 또는 뭐 내 친구들 또 나랑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암호화가 됐다. 그럼 이 암호화 됐는데 공유가 어려워지고 검색이 어려워진다? 이게 싫은 거예요. 편리성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보호에서 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노출 문제, 조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 편리성은 공유 문제, 검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술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실제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데이터의 조작을 막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출 문제요. 이 노출은 업체한테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노출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업체. 왜냐하면 제3자는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장치에서 여기 서버예요. 그럼 이 구간은 TLS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된 상태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드롭박스든지 구글 드라이브든지 이런 것들은 TLS를 써서 서로 데이터를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릴 때 암호화해서 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여기서 복호화가 풀려져서 여기에는 평문 상태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여기에 평문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해서 유지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내 PC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복구하고 싶다. 첫 번째 해결책. 저장 서버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업체한테는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버가 데이터를 암호하고 암호키를 관리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면 서버가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암호한 데이터와 이를 복구하기 키를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기 해결책을 썼지만 즉 우리는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사용자는 각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랜덤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랜덤 대칭키는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함께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랜덤 대칭 암호하고 내가 랜덤 대칭 키를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일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의 파일을 올려요. 그러면 하나의 키로 모든 파일을 다 암호화를 하면 랜덤 대칭키 자체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개가 있으면 각각을 다른 키로 암호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암호하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노출은 키가 노출됐을 때 노출되는 데이터도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그 키들을 다 다른 걸 유지하면은 내가 파일이 100개야. 그럼 키도 100개를 유지해야 되죠. 이건 너무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다른 키로 암호하는데 그 키를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뭘로?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저장해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청하면 접근을 확인한 후 암호 데이터와 공개 키로 암호화된 대칭 키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노출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유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파일을 K로 암호화했고 K를 앨리스예요. 플러스 KA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으면 내가 이 파일을 공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주면 효과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아서 복호화해서 다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자체는 보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K를 복호화해서 K를 또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데이터는 계속 K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그 공유되어 있는 친구한테는 늘 오픈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유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서버 신뢰 문제는 해결됐냐? 네. 많이 뭐 이거는 이제 서버는 신뢰할 이유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서버는 키를 얻을 수 없으니까 신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평문을 유지했을 때보다 암호문을 유지했을 때 뭐가 늘어나냐? 크기가 증가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크기도 증가하고요. 키를 하나 더 들어가니까 키가 또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용을 뭘로 받아요?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만큼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문을 유지했을 때하고 암호문을 유지했을 때는 그게 늘어나요. 뭐 늘어나는 게 한 파일이면 별로 늘진 않겠죠. 우리가 채우기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치면 IB 값 늘어나겠고 IB 값 늘어나죠. IB 값. 그리고 이제 카운터 모드로 하면 뒤에 채우기 없으니까 IB 늘어나고 얘 늘어납니다. 그 정도 늘어나는 게 뭐 어때?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늘어나요.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 조작 또는 변경, 그 데이터가 변하는 거죠. 또는 삭제되거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무결성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아웃소싱 데이터를 자신이 필요할 때 변하지 않은 상태로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은 상태,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결성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결성은 데이터가 변했냐 안 변했냐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용성이라는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용성도 필요하고 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측면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가용성. 누구 책임이냐 책임 소재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무결성 검증은
해당 파일을 다운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확인한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파일을 로컬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무결성을 확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 저장된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 비교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는 해당 파일을 로컬에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저장 서버는 업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무결성 서비스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장 서버는 데이터 변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서버가 뭔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가 변했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져야 되면은 뭔가 배상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 데이터들을 뭐 아마 복제 여러 개 복제를 해놔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아마 서버는 제공할 거예요. 이 드롭박스도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정보보호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아웃소싱 하는데 그 서비스하는 업체를 신뢰하지 않고도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원격에 있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다. 내 데이터 변했어요? 물어보면 안 변했어요. 오케이. 믿고 또 며칠 있다 또 물어보는 거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게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해결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용자는 파일의 해시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장해 놓고 나는 해시값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파일의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에 서명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A 파일이 여기 있어요. 서버에.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시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내 A 파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 서버는 HA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것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안 변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파일 크기에 따라서 해시값을 계산하는 것이 고비용일 수 있어요. 뭐 이건 서버의 비용이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는 항상 해시값을 보관한 다음에 매번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이전 해시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가 A'으로 바뀌었는데도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A' 바뀌었는데도 이걸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변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 2도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요것도 안 되는 그런 해결책을 찾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찾을까? 자, 두 번째 해결책으로 그러면 전체 파일을 좀 크기를 나눕니다. 그 파일을 쪼개요. 그럼 예전에는 해시값을 하나만 유지했는데 이제는 n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 파일당. 그리고 사용자는 랜덤한 블럭을 몇 개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0번, 1번 쭉쭉쭉 해서 n번 있으면 나는 4번, 7번, 17번 블럭을 달라. 그러면 그 블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블럭을 달랬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 문제처럼 해시값 블럭들을 다 유지하는 것은 서버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너무 많은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별로예요. 서버 이득이 별로예요. 근데 문제는
사용자는 블럭 개수만큼 해시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파일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블럭 나누는 거는 해시값을 계산한 비용도 저렴해지고요. 저렴해지고 또 서버가 속일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해결책이 안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해시값을 다 유지하느니 파일을 유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문제점 1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고 검증해주는 서버를 또 두는 방법인데 이것도 뭐 깔끔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 했는데 좋은 답을 못 찾아서 하다가 멈춘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보보호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한 4, 5년 전에 더 됐나?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